여러분 일십 당한 적 있으시죠? 제가 최근에 일십을 당했었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한테 정말 진심을 가득 담아서 장문의 톡을 보냈어요. 저한테도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막 감정이 막 확 올라오고 표현해주고 싶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장문으로 톡을 작성해가지고 보냈거든요. 근데 일십당했어요. 오늘은 그 일십 당한 뒤에 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했고,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에 대해서 또 어떤 걸 새로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지 그것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해요. 엄청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기 감정을 이렇게 마음껏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기 감정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평소에 좋아한다고 했던 그분이 누구냐면은 아마 마음 공부에 관심 있고 이런 영성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어요. 유튜버 중에 러브 포레스트라는 분이거든요. 제가 그분 영상 많이 봤었고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한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한동안 영상을 안 올리시다가 되게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거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으세요. 그걸 보고 저도 마침 제 이제 이너셀프 커뮤니티 운영하고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처음엔 되게 즐겁게 내가 원해서 시작을 했지만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고 좀 규모가 조금씩 커지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더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러브 포레스트님이 10만 이제 유튜버이잖아요. 본인도 그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커져 버렸고 앞으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뭐 고민과 두려움을 고백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의 상황도 너무 공감이 되고 그래서 장문의 톡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과거의 저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저는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제 안에. 근데 그거를 많이 억눌렀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싶은데도 이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하면서 편지를 아예 안 써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엄청 꾹꾹 눌러서 되게 정제된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할 정도로 뭔가 나를 드러내는 거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제 감정을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내 감정은 오글거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겠죠.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제가 친구들한테 막 표현을 하면은 약간 부끄러워하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친구가. 근데 저는 그거를 이 사람이 불편해한다? 내가 기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까 부담스러워한다라고 받아들였었던 것 같아요. 내 감정을 이렇게 확 표현을 하면은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이거를 학습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감정을 계속 억누르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 감정은 오글거리는 거야. 내 감정은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거야. 내 감정은 너무 과해. 이런 신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덜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표현을 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색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근데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제가 저를 많이 치유해 왔고 저 자신을 많이 들여다보고 하면서 나아져서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표현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보낸 거를 읽고 나서 일과가 끝나고 딱 집에 왔는데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다, 내가 그때 DM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을까?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심장이 막 떨리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알람이 다 꺼져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계속 진동이 울리는 게 저는 싫어가지고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답장이 왔는지를 보고 싶으면 제가 직접 앱으로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건데 뭐 앱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위조차도 못 하겠는 거예요. 만약에 앱을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답을 안 했으면 어떡해? 그 공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확인하면 될 거를 그 확인조차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용기를 내서 확인을 해봤죠.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은 9시간 전에 읽음. 그 답이 없었어. 내가 진짜 두려워했던 게 현실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바로 즉시 0.1초 만에 제 안에서 에고가 풀가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에고가 내 마인드가
알아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했냐면 저는 러브포레스트님이 그 DM을 보고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상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야? 이 사람 나랑 친한가? 갑자기 왜 이렇게 톡을 보내? 그리고 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얘기를 하지? 제가 막 저의 이야기도 좀 썼었거든요. 내가 이것도 받아줘야 되나? 아, 오글거려.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저도 모르게 그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러브포레스트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에고가 만들어내고 있는 드라마예요. 진짜 에고라는 거는 정말 이 막장 드라마의 작가로 제격이에요. 아무 맥락 없이 뜬금없이 이런 드라마를 펼쳐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DM을 확인했을 때가 밤이었어요. 일단 자자 하고 누웠지만 당연히 잠이 안 오죠. 막 이런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내 머릿속에서 밤 12시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불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기회다. 여러분, 뭔가 이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때가 진짜 좋은 기회예요. 감정이 지금 막 올라와서 해소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때 저항하지 않고 제대로 마주하겠다고 딱 이 용기만 가질 수 있으면은 내가 왜 그랬는지, 내 안에 어떤 신념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얘를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첫 번째로 하는 거는 그냥 그 감정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감정이 올라오면은 피하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아니면 막 핸드폰 보고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를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감정 속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걸 느껴봤어요. 했더니 뭐 이런 반응이 올라오는 거죠. 수치스러워. 숨고 싶어. 그런 불편한 감정 속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저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극도로 두려운 상태였던 거예요. 왜냐면 제 안에는 하나의 신념이 있었던 거죠. 그게 어떤 신념이었냐면 내 감정은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죠. 당연히 내 감정은 상대방한테 부담스러운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근데 그 감정을 내가 막 표현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막 너무 오글거리고 부담스럽고 너무 감성적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반응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할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반응들과 말인데 사실 이거는 내가 나한테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무의식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드러난 거죠. 이제 제 안에 비판자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항상 말을 해요. 너는 왜 또 감성적으로 굴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냥 가만히 얌전히 있어. 그냥 쿨하게 있어. 근데 마치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상대방이 러브포레스트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투사해서 바라봐요. 내가 나한테 하고 있는 말을 상대가 나한테 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밤 12시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글을 쓰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내 안에 여전히 엄청난 두려움이 있구나.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난 많이 두렵구나. 그리고 내 안에 이 비판자가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거를 투사하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스스로를 이 정도로 딱 돌아볼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 힘이 줄어들거든요. 수치스럽고 막 이런 감정들이 좀 약해져요. 힘을 잃어요. 제가 실제로 쓰는 이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자랑스러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사랑 리추얼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저는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 엄청 많이 억누르면서 살았어요. 쿨한 척하고 냉정한 척하고 뭐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 반대의 감성적인 면을 엄청나게 억눌렀었던 거죠. 그동안은 오글거리고 막 과한 거라고 스스로 평가했었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더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도 더 빨리 캐치할 수 있고 그리고 자연과 동물들과 더 깊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내 장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비판만 하다가 그래서 내 장점을 더 나한테 부각시키는 거죠. 내 안에 막 너무 이런 풍부한 감정이 있으니까 그걸 표현하고 싶어하는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런 나도 사랑한다고. 이런 내가 너무 좋다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투사를 한다고. 그래서 자기 비판이 곧 타인의 비판으로 이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자기 칭찬이 타인의 칭찬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자기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 감성적인 나를 오히려 응원해주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쓰는 방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도움이 많이 될 건데, 표현을 한 뒤에 타인의 반응보다도 나의 진실성에 더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진실되게 표현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더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실되게 표현했다? 그러면 그걸로 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적어도 나 자신한테 굉장히 정직했고 나한테 진실되게 행동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을 스스로 계속 해줬어요. 그날 밤에도 나는 나를 솔직하게 표현했으니까 그걸로 된 거야. 이건 그냥 내 진심이야. 말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나는 나의 진실됨을 존중해. 그럼으로써 타인한테도 너 이렇게 반응해야지 라는 부담감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내 뜻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삐지고 토라지고 뭐 화를 내고 이러는 게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 입맛대로 너가 행동해야지. 근데 그 통제가 진짜 엄청난 족쇄예요. 내가 타인을 그렇게 통제하려고 했던 만큼 스스로한테도 그 족쇄를 채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반응을 하려고 막 노력해. 타인의 감정을 받아줘야 돼. 그들을 기분 좋게 해줘야 돼. 그렇게 상처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족쇄를 또 채우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계속 눈치 보게 되고. 타인을 통제하려는 걸 멈춰야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반응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실됐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도 계속 연습 중이고 어쩌면 가장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도 한데, 뭐냐면은 내 몸한테 표현해도 괜찮다는 거, 표현해도 안전하다는 거를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고 나서 불안함을 느끼는 게 정상임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상이에요. 표현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걸 우리가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 왜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타인의 반응에 따라서 조건화가 돼 있거든요. 어렸을 때 뭐 내가 무슨 너무 신나서 했는데 엄마 조용히 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랑 놀다가 너 너무 유치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반응을 했는데 어른들이 너무 이쁘다 착하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타인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들이 좀 조건화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뇌가 약간 그렇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냥 굉장히 정상이고 건강하구나 라는 걸 알아봐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를 드러내면 절대 안 돼. 드러내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 몸한테 다시 학습시켜 주는 거예요. 괜찮아. 표현은 안전한 거야. 표현할 수 있음에 감사해. 표현할 수 있음에 풍요로워. 표현은 자연스러운 거야. 너는 어떤 감정이든지 표현할 수 있어. 너는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어. 이런 것들을 내 몸한테 많이 알려줘야 돼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평생을 상대방의 반응을 눈치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남이 더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더 앞으로 세우는 이 순서를 바꾸는 작업, 그리고 내 몸이 거기에 다시 적응하는 작업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의 진짜 중요한 열쇠는 반복적으로 꾸준히 한다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막 글을 쓰고 감정과 함께 같이 앉아있고 또 스스로 계속 알려주고 하고 나니까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왔냐면 나중에 답장 오겠는데? 이걸 알겠더라고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잤거든요. 근데 당연히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에 엄청나게 따뜻하게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정을 조금 되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어렸을 때 나로 다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기 때를 생각해 보면은 기쁠 때 웃고 화날 때 화내고 슬플 때 울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 감정을 표현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다들 자기 표현의 신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자기 표현을 잘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래 그랬었지, 내 안에 그 자기 표현의 신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차리고 아이로 다시 돌아가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우주한테 보여줄수록 나한테 진짜 맞는 삶이 펼쳐지는 걸 저도 경험하고 있거든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조금 어려운 사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해보면은 이게 또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이 돼버리면 쉬워져요.
그래서 오늘 누군가한테 표현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면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한 거에만 의의를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저와 한 약속을 썼는데 이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 내 안에 있는 사랑과 창조성을 세상에게 마음껏 보여주겠다. 내가 나를 표현하는 대상은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닌 또 다른 나일 뿐이다. 나는 상대에게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나는 나 자신에게 표현의 자유를 선물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다. 타인의 반응과 관계없이 나는 나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표현을 한다는 것은 나라는 생명이 가진 나만의 고유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른다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뉴스레터로 매달 쓰고 있는데 이너셀프 커뮤니티에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이런 자기 표현을 안전하게 연습하는 공간이 저희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표현도 해보고 또 자기 감정도 계속 되돌아보고 자기 무의식적인 신념도 해소하고 하는 공간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링크 아래에 있으니까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이야기들을 더 꾸준히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